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1월 1일 자정에 올릴 내용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힘내십시오. 지금 이태원 사고, 참사라 그러냐 재앙이라 그러냐 사고라 그러냐, 사고로 명명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물론 부지불식간에 순식간에 당한 희생자들과 사망자들은 참사죠. 재앙이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단순한 사고였다 하는데 국가의 책임이 들어간다는 거죠. 벌써부터 이 이태원 사고가 터진 다음부터 남영희를 필두로 민주당의 남영희와 이재명, 정청래, 김민웅 그놈도 민주당 세력이니까 윤석열 공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권에서는 나는 유승민이 여권인지 의심스러워요. 요새 유승민이가 윤석열 공격을 민주당보다 더 지독하게 하고 흔들어 버리는데요. 서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고고TV는 오늘까지만 이 까만 옷을 입을 겁니다. 5일장입니다. 오늘까지. 그런데 이 성난 민심이 사고를 당하고 참사를 당하면은 국민들은 정부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어디 한풀이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은, 시민들은. 그게 정부가 잘했던 잘못했던 방치했던 수습을 했던 슬픔을 표하던 애도를 했던 그 민심이라든가 민중은 그 성난 분노를, 성난 슬픔을 국가를 바라보면서 분노를 표출할 수뿐이 없어요. 그게 국가의 존재 이유예요. 독재 국가라면 그것을 갖다가 강압적으로 막죠. 그러나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요번 주에 금요일 날 갤럽 여론조사가 윤석열의 지지율이 얼마나 떨어지느냐 하는 것에서 초미의 관심사를 갖는데요.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세월호를 맛본 좌파 진보 또 시민단체들이 이거를 세월호 시즌2로 몰고 간다는 거죠. 그건 명백한 거예요. 저번 주에 보면 윤석열 지지율이 찔끔찔끔 오르고 상향 추세로 반전되니까 더 올라가면 큰일 나는 거야. 민주당 세력들은. 여기서 윤석열을 끌어내려서 또 식물정부 양손 양팔다리를 다 잘라버리고 안전뱅이로 만들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못한 걸. 여기서 유승민이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유승민이 상당히 합리적인 정치인이라고 봤는데, 요번에 이 이태원 사고 사태를 보고 민주당보다 더하게 그냥 윤석열을 물러나고 윤석열을 공격하는 걸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치인의 첫 번째 업무는 갈등을 유치하며 갈등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나면은 일단은 국민을 위로하는 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 분노가 표출되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며칠을 못 참고 유승민이가 때는 요때다 하고 자기 정치적 존재감을 갖다가 고양시키죠. 난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면은 가짜 뉴스들이 엄청나게 지금 난무하고 있죠. 이틀 전에 팩트 체크라 그래 한번 올렸는데, 이게 박원순이가 작년 재작년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일방 통행을 하고 골목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 거 없었다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잖아요. 근데 이걸 또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다고 윤석열 책임이 없을 수가 없지 않느냐. 너는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과거 문재인이하고 박원순이가 그렇게 못했으니까 윤석열하고 오세훈은 너희는 폴리스 라인 설치하고 골목 못 들어가게 하고 일방 통행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말에 꼬리를 잡고 공격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게 지금 유승민이가 받아먹었다는 거예요. 김어준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 국민들의 분노가 이 좌파 진보나 또는 시민단체들, 얘네들은 그 상대편에 있는 보수 정권이 무너지는 걸 바라고 어떻게든지 보수 정권이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막 질러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지금 쟁점화가 안 되죠. 국힘이나 윤 정권이나 대통령실은 가짜 뉴스다, 거짓 뉴스다고 방어가 들어가지만 이게 전체 국민의 슬픔을 지금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방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김우준이가 뭐 문재인 때는 일방통행을 했다. 그러다가 거짓말을 뻐놓으니까 일방통행이 아니라 동선통제를 했다. 아니 그럼 요번에 윤석열 정권과 경찰들은 동선통제를 안 했겠어요? 그때는 또 코로나 시기니까 그죠? 그건 더 심각한 거예요. 문재인 때는 코로나 때 지금과 같은 규모로 모여가지고 헬로윈 축제를 즐겼다는 건 더 심각한 거예요. 그 자발적으로 왔다는 거죠. 그 당시에 문재인이가 대중 집회하지 마세요, 모이지 마세요 그랬음에도 그냥 젊은이들은 가는 거예요. 그걸 못 막은 문재인이가 더 심각한 거죠. 근데 해밀턴 옆에 30제곱미터에서 500명, 700명이 그렇게 압살 안 당했다는 그거 하나뿐이 없어요. 달라진 거는. 그리고 외신들도 이걸 뭐 후진국형이냐 선진국형이냐 아니 재난사고가 이건 재난도 아니죠. 그죠? 이 사고라는 대형 사고라는 것이 후진국형이 어디 있고 선진국형이 어디 있어요. 영국은 맨날 그 헬로윈 그 홀리건끼리 치고받고 하다 참사가 나고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그 총기 사고 나고 그럼 총기 사고도 인재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막아요? 사람의 심리를. 요번에도 군중 심리가 이태원에 다 모이자. 젊은 애들이 헬로윈 가서 즐기자. 그죠? 그게 군중 심리인 거예요. 그걸 막으려면은 소개를 시키고 일본과 같이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일본의 참사가 옛날에 북극놀이 할지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그게 시민의식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일본은 해일과 지진이 일어나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죽고 그래도 걔네들은 그걸 국가에다가, 비난을 안 해요. 그 미국도 9.11 사태, 대표적인 게 9.11 사태 아니에요? 그것도 인재죠. 왜 사우디아라비아 애들이, 그 아랍 쪽 애들이 그냥 가미가치 같은 그 자살 특공대로 그냥 무역센터나 펜타곤을 자폭을 해서 수천 명이 죽는데 그거 못 막은 것도 인재적으로 그렇게 따지면은 그죠? 근데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모든 거를 정부한테 돌려요. 나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뭐냐면은 좌파 진보나 이 세력이 지금 너무 강한 거예요. 우리는 정부한테 돌리는 적이 별로 없었어요. 대표적인 게 그 대구 지하철 참사죠. 노무현 때. 그죠? 그 다음에 그 김대중 때 그 새해 교전이나 연평해전 때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군인들이 그렇게 죽어도 그걸 막 김대중 물러나라 노무현 물러나라 탄핵하자 그런 적 없잖아요. 좌파 진보의 세상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뿌리가 굉장히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 지금 언론에서는 제가 어제부터 텔레비를 안 봅니다. 텔레비를 안 봐요. 저녁 9시 뉴스만 하나 봐요. 보면은 기분이 안 좋아요. 저는 슬픔과 분노와 우울을 떠나서 기분이 안 좋아요.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24시간 모든 방송이 그죠? 세월호는 대단히 충격적이고 현장 중계가 되니까 열 몇 시간 동안 우린 봤지만 이거는 현장 중계도 없는 거야. 순식간에 몇 분 만에 일어난 사건이야.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그 피해자 부모들의 녹화 영상 따고 유족들의 녹화 영상 따고 의인들의 녹화 영상 따고 의인들은 좋아요. 국민을 그냥 트라우마 그냥 우울증 걸리게 하는 거야. 이 방송이라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대한민국 방송이 이놈들이 어제부터 국민들 전체가 말이지 트라우마를 겪는다 우울증을 겪는다 말이지 이러면서 방송 안 해야 되겠다 하면서 계속 방송을 내보내 24시간 이 대한민국 언론이 큰일 났어요. 저는 안 봐요. 어제부터 안 봐요. 어제 오늘까지 아무나 안 봐요.
그냥 기사를 보면 다 정리가 되니까. 응? 그러면은 국민, 민중은 남의 슬픔이 내 슬픔이야. 그죠? 그런 정세가 많죠. 대한민국 조선조 유교 문화. 그러니 이거 슬픔의 분노가 슬픔의 좌절이 이게 나라냐 또 그러잖아요. 이게 나라냐? 이걸 갖다가 윤석열 정권한테 향할 뿐이 없어요. 그걸 이용하는 것들이 바로 좌파 진보 애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외국에서 언론들은 오늘 한덕수 같은 경우가 기자회견을 했고 외국 언론들은 지금 뭐라 그럽니까? 초미의 관심이 호기심이야. 외국에도 어떻게 요만한 조그만 골목길에서 헬로윈 파티를 하면서 쉽게 말해 30평방미터에서 거기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느냐? 핵심은 그거예요. 그 외에 이태원 다른 골목에서는 13만 명 중에서 한 500명 모인 데서 그게 몇백 명이 죽었고 나머지는 사고 하나 안 났어요. 그거를 부각하는 게 아니라 30m 안에서 가두고 지들끼리 올라가고 내려가고 싸우다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죠? 그거 대단한 호기심이죠. 그 30평방미터 안에 대한민국의 현실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물어뜯어야죠. 좌파 진보층에서는.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지금 정부에서는 행안부에서 지금 나오는 게 희생자로 표현하지 말고 사망자로 표현하자. 검은 리본을 갖다가 다는데 뭐 건조라로 쓰고 달든가 아니면은 그냥 까만 리본만 뒤집혀서 달아라. 그 부차적인 말로 막 지금 언론이 들끓죠. 이건 사망자죠. 희생자가 아니죠. 희생은 어떤 상대편이 강압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공격에 의해서 죽는 것이죠. 그게 희생이죠. 전쟁 같은 희생이죠. 이건 단순 사망 사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좌파 진보들은 왜 사망자는 말을 쓰고 희생자는 말을 못 쓰게 하느냐? 왜 건조란 말도 못 하느냐? 그놈들 보세요. 이제 지네 마음들이 이제 까만 리본을 갖다가 세월호 같이 이렇게 팔자같이 하고 다닐 거예요. 응? 그리고 이게 디제스트냐 인시덴트냐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거 가지고 쓸데없는 거로 가지고 좌파 진보 애들은 이건 참사야. 재앙이야. 누구? 윤석열이가 일으킨 재앙이고 윤석열이가 일으킨 참사야. 응?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윤석열이가 일으키고 윤석열이가 무능한 참사고 윤석열이가 무능한 재앙이면은 윤석열이 의도적으로 사망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국민을 희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희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희생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정리도 못하고 그냥 안 하고 그냥 국민들은 정권에다가 특히 보수 정권에다 이걸 들이밀어가지고 탄핵시키려다 그러는 거죠. 여기서 유승민이가 끼었다는데 저는 유승민이가 합리적이고 괜찮은 정치인인 줄 알았어요. 유승민은 끝나는 것 같아요. 이준석 그놈은 왜 나와? 이태원 10년 살고 거기 뭐 어떻게 뭐 AI하고 뭐 무정차하고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요. 준석이 걔 말대로 하면은 전국 대한민국을 그렇게 하려면 수백조 예산이 들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이 투입돼서 소개시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렇게 무수한 인파가 가면은 차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또 지금 이게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한다 안 정한다 저도 불만이에요.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있고 시민의 자유가 있으니 애도할 사람 애도하고 애도 안 할 사람 애도하면 돼요. 그런데 국가 애도기간을 정했으니 이 좌파 진보 뭐 평론가 좌파 진보층 평론가 좌파 진보층 문화인 가수 뭐 배우 이 거짓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냐? 한쪽에서 애도할 사람 애도하고 생활 전선에 뛸 사람 뛰고 술 먹을 사람 술 먹고 노래 부를 사람 노래 부르게 해라. 그게 맞는 소리죠. 좌파 진보의 말이라도. 그렇다면은 만약 국가 애도 기간으로 안 정했으면은 이 좌파 진보놈들은 저거 봐라. 윤석열이가 즐긴다. 쟤네 말대로 이렇게 대참사 대재앙인데 국가 애도도 안 하냐? 또 그렇게 공격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정권이나 현 정부가 당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불안하고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정치 비평 방송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래 얘네들이 갖고 나오는 게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 나오죠. 그대로 이때까지 내가 15분 떠든 게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사고인데도 이태원 참사라 그러고, 이건 단순 사망자인데도 이태원 희생자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미친 군중을 시민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거를 촛불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추모하려면 가서 개인적으로 가서 추모하면 돼요. 지금 녹사평령도 있고 서울시 분향소도 있고 전국에 다 분향소가 있으니, 근데 이놈 아들이 좌파 진보 민주당 세력을 다 모아서 윤석열 탄핵운동으로 촛불을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촛불 행동이에요. 11월 5일날 오후 5시에 모인다 그러는 유승민도 가. 유승민도 가서 촛불 운동 같이 해. 그리고 유승민 따가리들도 가. 나 기분 나빠 그 사람 요새.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헌법까지 43조인가 48조 몇 항 갖고 나왔잖아. 얼마나 훌륭한 말이야. 이 촛불 행동, 촛불 집회 가서 이번에 11월 5일날 토요일날 한다니까. 가서 김민웅, 김민석, 민주당 김민석의 형. 제가 김민석을 알아서 그래요. 알아서. 그 사팔대기 하고 머리 휘날리면서 유승민도 여기 가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에 연설해. 응? 얘네들이 이런 말을 하죠. 윤석열이가, 그리고 이준석 떼거리나 유승민 패거리들이 이런 말을 하죠. 윤석열이가 자유 그렇게 외치면서, 왜 요번에는 자유를 갖다 언급 안 느냐. 윤석열의 자유는, 없다. 그러니까 자유를 줄 테니,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 대회, 촛불 행동, 주간의 촛불 행동이냐. 여기 가. 자유 줬으니까. 가서 실컷 떠들어. 응? 이재명이가 지금 나오죠. 얘네는 호시탐다 발톱, 손톱 발톱 이러고 있다고. 이 벌써부터 나왔는데, 이제 5일 후에 추모기간이 11월 5일까지가. 그때 끝나고 나면 이 발톱이 얼마나 잔인할 것인가 나올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국민이, 감정과 이성을 잃어버려 감정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치려 그럴 것인지 난 그게 초미의 관심이에요. 응? 세월호를 당해봤으면 알 텐데 얘네들은 세월호 맛이 들렸어. 제가 그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세월호부터 시작됐다고. 요번에 이태원도 마찬가지. 이거로 갔다가 윤석열 타켓을 듣고 탄핵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당해보고도 보수층이 정신을 못 차려요. 응? 세월호가 뭐가 있어요? 2013년 4월 16일. 나 그거 못 잊어버려. 나도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8년이 지났는데 세월호가 무슨 그거 있어. 8년을 진상조사했는데 없었어요. 그것도 단순 사고예요. 이태원 이것도 저도 못 잊어버릴 것 같아요. 2022년 4월 29일. 잔인한 4월이죠. 세월호나 이거나. 그죠? 이것도 좀 못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걸 또 탄핵몰이를 하고 있고 그게 유승민이가 끼어든 거예요. 기분 나빠요. 응? 고고TV가 유승민을 버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재명 같은 애나 얘가 현직 당대표니까 통제 권한이 없다는 윤석열의 발언은 납득이 안 된다. 윤석열 책임이라는 소리죠. 응? 이거는 명백한 인재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불찰로 일어난 참사다. 대통령, 총리, 장관 전부 다 책임이 없다 그러는데 이제 규명 좀 해야 되겠다. 책임이 없다 그러는 게 아니죠. 대통령, 장관, 총리, 시장까지 전부 다 책임을 지금 통감하고 있죠. 근데 윤석열이 사과하거나 물러나라는 소리죠. 유승민과 똑같은 논조죠. 유승민 큰일 났어. 유승민의 논리를 받아서 얘네들이 공격을 하는데요. 대통령이 사과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세월호 당시에 박근혜가 3번인가 사과하고 눈물을 흘려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탄핵에 갔죠. 사과하면 더 공격하는 거야. 이 민주당이나 이 민주당 세력의 섭성이야 그것들은. 그죠? 그런데 사과 안 하면 사과 안 한다고 공격하고
또 박지현이라는 꼬맹이 있죠. 전 비대위원장. 응? 26살짜리 여자예요. 오늘 이상민이하고 박형희가 사과를 했죠. 근데 난 그 사과가, 이 박지현 꼬맹이가 말해, 그 사과가 사과로 와닿지 않는다. 당장 물러나라. 응? 얘네가 이상민, 박형희 사과하면 그 다음에는 윤석열 뛰겠죠. 윤석열 물러나라 그러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세월호 당시에, 그거는 대통령이 더 답답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 부하들이니까, 대통령이 더 답답하고 국민들도 답답했죠. 국민들의 원성이 대통령은 더 분했을 거예요. 특히 박근혜 같은 성격이나 특히 윤석열 같은 성격은 더 분할 거예요. 국민보다. 근데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책무가 있고, 또 대통령 자리에 그 품위가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 같이 욕하면서, 유승민이 같이 헌법을 걸고 나오고 헌법을 윤석열이 더 잘 알겠죠. 헌법을 들고 나오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들고 나오니 더 답답할 거예요. 대통령이 더 억울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격을 받아서 억울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자리에 있어서 도대체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가 저 수습책이 더 억울할 거예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그러면은 지금 이게 보면은 그 박근혜 당시에 그 해경청장 파면시키고 간부들 잡아놓고 중간 간부 잡아놓고 하고 걔네들 무죄 방면 나오죠. 그죠? 정치적인 의미로 임명권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경찰청장 파면시켜버리고 해경청장 파면시켜버리고 해경을 갖다 없애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해경은 그대로 다 살아남고 지금도 있죠. 국민은 시원했죠. 그래, 저 정도는 했어야 됐어.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원인 규명한다고 해경 공무원들, 또 관제탑 애들, 또 해경 청장, 그렇게 다 잡아놓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탄핵으로 갔죠. 이게 위험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민도가 이것뿐이 안 돼요. 그 이준석 패거리 애들은 자꾸 외신을 따오는데 외신도 대단한 호기심이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지? 이게 선진국형 사고냐, 후진국형 사고냐, 그런 걸 말하는 것도 나는 아주 꼴값이라고 봐요. 아니, 사고가 선진국에서 난다고, 후진국에서 납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미국, 영국, 일본 계속 터지잖아요. 독일. 이게 사람이 밀집도예요. 밀집도. 이런 말 하면서 죄송하지만은 이 나라가 좁고 갈 데도 없고 희한한 해외 그 문화 그런 게 들어와 가지고 그냥 그쪽으로 쏠려가는 현상이에요. 이게 사회적인 현상이라고요. 이태원 사고는 세월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태원 이건 사고예요. 사고. 물론 사람이 많이 죽어서 참사지만은 근데 이건 재앙은 아니에요. 그죠? 희생자가 부지불식간에 죽어버린 사람들이야. 깔려서 죽은 압사당한 사람들이야. 이건 재앙이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사고예요. 대형 사고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어떤 곳, 어떤 시에서도 일어날 사고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고 박근혜가 세월호부터 탄핵 과정에 들어갔으므로 민심 위반해서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사고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다 그냥 대통령을 쫓아내야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세월호 9년을 당해봤기 때문에 세월호 탄핵당하는 과정에서 그 국정농단이 세월호부터 시작된 거예요. 박근혜가 이명박이 9년 정권이 잡혀들어가지고 감옥에 지금은 이명박이 아직도 살고 있는 이 사태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아무리 보수개혁주의자지만은. 시시비비는 가려야 돼요. 희생자냐 사망자냐
아니 정부에서 지침해가지고 사망자로 하자 그래 따르고 너희 따르기 싫다면 너희는 희생자라 그래. 대한민국 정치가 망가졌고 대한민국 정치 리더가 없어요 지금. 응? 쉽게 말해서 사회적으로 울림을 줄 분들이 안 계신 거예요. 대한민국 망가졌어요. 윤석열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니라 문재인 때문에 망가졌어요. 노무현 때 그 모든 그 대한민국 그 70년의 정통성을 다 부정하고 2030과 5060에 싸움을 붙이면서 세대 갈등을 전쟁을 붙이면서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노무현 때부터. 응? 이게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보세요. 이게 2030들이 놀러 가서 그 30평방미터 되는 데서 500명, 700명이 쓰러지고 156명이 압살 당했음에도 2030들이 여론에 나오고 언론에 나오고 반성을 안 해요. 물론 그 중에서도 PCR, CPR 하면서, 의인들도 있었고, 반성하는 젊은 층도 있지만 얘네는 반성 안 해요. 국가의 책임으로 몰고 간다는 거죠. 지들이 놀러 갔는데 지들을 갖다가 보호 안 해주고 지들을 죽게 했다고 국가적인 책임으로 몰고 간다는 거죠. 이준석 떼거리들하고 민주당 세력은. 대한민국 망가졌어요. 정치가 망가졌어요. 그러나 고고TV는 이거 막아야 되겠어요. 힘은 없지만은, 시시비면 가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민주당 세력한테 협조를 하냔 말이에요. 저것들은 항상 거짓 유서와, 그죠? 거짓 유서와 흑색 선전과 또 선전과 선동으로 정권을 무너뜨리는 세력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박근혜 때 박근혜 이명박에 잡혀 들어가고 그 보수가 형해야 되는 것을 보면서도 왜 이걸 갖다 윤석열을 공격하냐 이거죠. 정치인의 첫째 임무는 국토 방위가 아니고 국가 안전도 있지만은 첫째 임무는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을 화해시키고 위무하고 통합시키고 그러면서 잘 살고 잘 먹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